통신비도 90% 감면이라. 이러니 누가 빚 갚나.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이라는 것을 지금 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핵심이 통신채무 연체자들 이거 90%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통신채무 연체자가 37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전체 채무 금액은 500억 정도 되고요. 이건 말입니다. 이것 취약계층일 때는 최고 90%까지 원금을 감면을 해줍니다. 일반 채무자는요. 이게 3%라고 돼 있는데 30%입니다. 잘못된 숫자입니다. 예, 일반 채무자는 30%를 일괄 이거 감면을 해줍니다. 또 알뜰폰은요. 0%에서 많으면 7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야,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아니 빚 갚을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냥 기다리면 언젠가는 원금 감면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도덕적 해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통신비 감면을 계속해서 해준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을 하는데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하게 하겠다는 것. 야, 이게 맞나 싶어요. 물론 정부는 통신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후에 3개월 안에 성실 상환을 하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니 분수껏 살아야죠. 분수껏. 분수껏 안 살고 너무 과하게, 사실 이게 과하게도 아닌데 그죠? 과하게도 아닌데 분수껏 살아야 되는 이 상황,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계속 감면 원금도 감면해 주면 정부 돈만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전부 다 말입니다. 포퓰리즘에 쓰이고 역차별에 쓰이고 도덕적 해이에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채무 조정을 하지 않으면 오갈 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아니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없으면 안 써야죠. 없으면 통신비잖아요. 먹을 게 아니잖아요. 통신비면 없으면 안 써야지. 그건 무조건 계속 써가면서 그것을 감면해 준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게 결국은요. 모랄 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쓰는 사람들은 채무조정 신청서를 써서 하겠죠. 물론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그만큼 불이익도 따를 겁니다. 그렇지만 또 불이익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신용도 또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게 채무조정을 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데 신용도도 보세요. 역대 신용사면을 2024년 1월에 290만 명의 신용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제일 문제는요. 이들이 신용사면이 돼서 안 그래도 대출이 있는 상태인데 또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신용회복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게 또 다시 말입니다. 빚더미로 쌓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도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신용사면을 했기 때문에 대출 기준인 신용점수를 올려버렸어요. 전부 다. 신용점수를. 대부분 올립니다. 뭐 1등급 신용점수든 대출 기준 자체의 신용점수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입니다. 신혼 아니고 50대 자영업자 내지는 뭐 60대 자영업자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아예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신혼 부부들이나 대출 받을 수 있지 그 외에는 대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신용 점수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게 신용 점수가 올라감으로 해서 대출을 못 받는 거. 이것도 말입니다. 결국은 돈 빌리고 안 갚고 있으면 결국 언젠가는요. 신용회복까지 좀 시켜준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론은요. 진짜 빗발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근본이에요. 그런데 과거 정부도 현재 정부도 포퓰리즘에 목을 매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돈 퍼주면 표를 주는 표와 맞바꾸는 포퓰리즘이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은 돈에 약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국민이. 저는 이런 포퓰리즘 당연히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포퓰리즘이 결국 나라를 더 크게 망조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가 그랬잖아요. 1980년대 파판드레우 총리가 좌파 총리예요. 쉽게 말하면 퍼주기 시작해서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는 박살이 났잖아요. 국가 부채 비율이 최고까지 올라가고 말입니다. 아르헨티나도 보세요. 지금 말레이 대통령이 엄청난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개혁이 우리에게도 무시무시한 개혁이 올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왜? 지금은 아니지만 좌파도 우파도 계속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퍼주기를 하게 되면 결국 나라 국가는 그들이 날 거고요. 그들 났을 때 저는 최악의 상황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포퓰리즘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포퓰리즘을 계속 몰고 간다는 것은 나라를 더 망하게 하는 신호탄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만큼 포퓰리즘은요. 우리 경제의 적입니다. 절대로 경제는 정치가 덮어서 안 되거든요. 오롯이 경제는 경제여야 되는데 요즘은 경제 자체가 정치에 덮여서 그만큼 경제가 헛된 데 돈을 쓴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세금의 낭비가 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안타깝죠.